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없는 이것.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수로 챙겨 먹는 영양제 중 하나인 비타민. 그런데 이 비타민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비타민의 왜곡된 진실, 오늘 함께 파헤쳐 봅니다. 건강 톡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플리즈. 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건강 톡톡 김가영입니다.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타민 영양제 하나쯤은 챙겨 먹고 있다라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또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긴가민가 하시다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비타민 복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오늘 뵙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정말 비타민 같은 작별을 감사합니다. 뽐내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비타민인 만큼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비타민을 복용을 하고 계실까요? 네. 네. 과거 사실은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영양제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약도 안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썼었는데요. 한 3, 4년 전부터 검진할 때 비타민 D 수준이 너무 낮게 나와서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타민 미네랄은 아직은 안 먹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피곤할 때나 뭐 피로 해소를 위해서 비타민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꼭 한 가지는 챙겨 먹고 있거든요. 종합 비타민을요. 그러면 과연 이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비타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이탈 플러스 아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그리고 질소화합물이라는 뜻이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비타민이 A, B, C, D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식 중에 거의 모든 것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찬을 어느 정도만 먹으면 부족하기 어려운 비타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가장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시각이요. 시각이요? 예, 요새 오래 사시고 또 황반변성이라든가 녹내장, 백내장 다양한 질환이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부족하면 야맹증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늦게 잘 안 보이는 거, 깜깜할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상피라든가 세포의 점막 같은 거를 만드는 데도 작용을 하고 다양한 작용을 해서 사실은 지용성 비타민이긴 하지만 많이들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밖에 비타민 B군의 일부가 좀 더 중요한데 그 중에서 B1이라고 보통 사야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잡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주로 저희가 섭취하는데 그럴 때 같이 보요소로 작용을 해서 조금 덜 먹어도 에너지 대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부족하면 사실은 신경계 이상이라든가 걸음걸이 이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서 복용을 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항산화 비타민이고 그리고 많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기 쉽기는 하고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아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큰 무리가 없는 비타민이죠. 보통 흡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과일이나 이런 거 좀 잘 안 먹을 때 그때쯤은 보충을 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타민 D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복용을 하려고 있고 햇볕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햇볕을 쬐는 게 훨씬 좋기는 한데 우리 생활을 생각해 봐도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에 나가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비타민 D가 제 레벨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으로 쓰거나 주사로 맞거나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과량이 되면 오히려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지용성 비타민은 과량이 안 되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평소 가족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40대 주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비타민 C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이고 있는데요. 같은 비타민 영양제를 중년의 나이인 남편과 저,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이 다 같이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네. 이게 맞다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답은 X입니다. 저도 X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꼭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고 다 필요한 비타민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선은 12세가 넘어가면 약제 제형의 영향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12세 아래 어린아이들한테 성인용을 뭐 잘라서 준다든가 이런 거는 꼭 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그리고 노소에 따라서 부족한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적 연령대별로 나온 것들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톡톡 Q&A 질문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타민 복용 시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복에 먹는 것보단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먹는 게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식후에 먹는 게 흡수가 잘 돼서 좋다는 지인도 있고 반대로 식전에 먼저 먹는 게 더 좋다는 지인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OX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 부분은 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세모인가요? 네. 그럼 전에 먹어도 좋고 후에 먹어도 좋은 걸까요? 어떤 영양제는 후에 먹는 게 더 좋고요. 아, 영양제마다 다르군요. 네, 약간 그러니까 이제 종합영양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식후에 먹자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타민 D 같이 지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 같은 경우는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에. 그러니까 음식에 지방이 들어간 게 그런 걸 먹은 다음에 한 30분 이내,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반면에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서 식전에 드셔도 별 무리가 없기도 하고 식전에 드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별로 드시게 될 때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종합 비타민 제제라면 보통 식후 드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후에 먹을 때는 식후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위에서 내려가기 전이니까 늦어도 2시간 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식후 30분 하자는 게 잊어버릴까 봐 식후 30분인데요. 늦으면 늦을수록 비타민 D 같은 건 지방이 좀 내려가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될 테니까 가급적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TV 조태쿠알 부탁드려요. 자, 그럼 교수님, 이 비타민을 과다로 복용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 복용을 조심해야 하거나 피해야 하는 경우 또는 피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사실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영양제를 더 드시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병이 있거나 약을 많이 쓰시고 있는 분들은 의사가 권유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치료제 중에서 특정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게 하는 치료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엽산 흡수를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엽산이 부족하면 혈관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거나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고용량으로 엽산을 같이 보충하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타민 꼭 복용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아주 가볍게 먹는 일반적인 식사 거기에도 대부분의 영양소는 1.5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물 3가지에 단백질류 들어간 2가지 정도의 반찬을 드시면 사실 모자라기가 쉽지 않은 게 영양소예요. 그래서 제때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영양제를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나이에 따라서 또 성장이 이렇게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에 청소년들 또 임신 수유 상태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영양제 복용을 고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 복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건강에 도움이 되려다가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후에 복용하고 먹는 시간과 순서를 잘 챙겨서 먹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